네, 이제 오늘 여기 단원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사용해서 길게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하나의 식, 당연히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 단원들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 초등학교 때나 이 앞에서 배운 문제들은 눈으로 보면 딱 풀리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는 식을 세워야 되고, 그 식을 세울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1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문제에서 미지수를 찾아야 되실 거예요. 미지수를 찾았으면 그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야 될 거고, 방정식을 세웠으면 그걸 풀어야 될 겁니다. 풀고 나면 그게 실제 답이 맞는지 확인까지 하시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다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 또는 홀수는 x와 x 플러스 또는 x 마이너스 2와 x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건 x와 x 플러스 2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연속하는 두 짝수다. 2와 4 또는 4와 6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이씩 차이 나기 때문에 x와 x 플러스 2를 사용하는 거고,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나와 있으면 x와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요 값만 사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x 마이너스 1의 값을 계산하면 되고, 가장 큰 값을 계산하라 그랬으면 x 플러스 1, 그냥 가운데 값을 찾으라 했으면 x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수를 x, 가장 큰 수 x는 모르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라.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 하나는 x라고 두고, 그럼 그 다음 짝수는 당연히 x 플러스 2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두 개의 합이 2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식을 계산하면 2x 플러스 2는 26이라는 값이 나오고 2x라는 값은 24, 그래서 x는 10이라는 짝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방정식 활용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방정식 풀이는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연산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럼 가장 두 짝수 중 작은 수는 12가 될 것이고 12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끝에 작은 수를 구하라고 돼 있지만, 이때는 보통 어떻게도 나오느냐, 두 짝수를 구하여라라고도 나와요. 만약에 두 짝수를 구하여라 나왔으면 12와 14를 모두 적어야 답이 인정되겠죠. 그렇게 푸는 게 이제 수에 대한 활용의 문제인데, 이 수에 대한 활용의 문제에서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 미지수만 배웁시다.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건 10의 자리 숫자는 2라고 나와 있고, 모르는 건 1의 자리 숫자가 미지수인 x가 되는 겁니다. 그때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다. 그러면 10의 자리가 x가 되고 1의 자리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10의 자리가 2이고 1의 자리가 x인 수는 2x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10의 자리 2에는 그에 해당하는 단위값인 10이라는 값이 곱해져야 될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x로 더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바뀐 수도식을 세우면 10x에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클 때라는 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20 플러스 x에다가 63을 더했더니 그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미지를 세워서 x 값이 나오면 대입을 하시면 처음 자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에 대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게 도형에 대한 문제와 나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봅시다.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 한 개와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 한 개의 값을 낸 거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100원짜리 사탕을 합하여 총 몇 개를 샀다고 하나요? 20개를 샀다고 합니다.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씩 샀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초콜릿의 개수를 x개라고 둡시다. 그럼 사탕의 개수는 동일하게 20 총 개수가 x개를 샀다 그랬으니까 사탕의 개수는 20 x개가 되겠죠. 그러면 초콜릿의 개수는 500원짜리를 x개 산 가격과 사탕의 가격은 20 x개를 100원에 산 거죠. 그러면 100에
20-x개가 사탕의 총 가격이겠죠. 그 두 개를 더했더니 그 값이 3,600원이 나왔다라는 게 여기 풀입니다. 그러면 요 당연히 1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는 상경이니 1차 방정식은 따로 해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가 되는 문제에서 조용히 할 때 우리 나이로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현재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48세, 아들의 나이가 12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인지 구하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아들의 나이는 12살, 아버지의 나이는 48살. 몇 년 후인 그 몇 년 후를 X년이라고 한다면 두 분 다 X년, X살 욕하는 게 아니라 X살만큼 더하시면 되겠죠.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건 몇 년 뒤인지 구하여라 라고 나온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아들이 동일하게 3살 먹으면 아버지도 3살을 먹는 거고 아버지가 동일하게 X살 먹으면 아들도 동일하게 X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그 다음 걸 보시면 도형 문제 봅시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씌울 건데 이번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가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가로의 길이를 Xcm라고 들 거고 그럼 가로의 길이가 Xcm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20cm 직사각형이 있고 이 직사각의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대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더 길다는 소리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x-2cm.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4변의 길이를 더하는 거고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x-2이기 때문에 x값 2개, 세로값 2개, 그러니까 가로값 2개, 세로값 2개 더하면 되겠죠. 그걸 다시 말하면 x와 x-2 가로와 세로를 하나씩만 더했더니 둘레 20의 반타적인 10이 나오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2x는 12가 될 거고 x값은 6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가로의 길이는 6cm가 된다는 소리고 세로의 길이는 4cm가 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도형의 활용에 대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없이 활용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과부족이라는 문제인데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학생에게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대요. 빈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봅시다. 학생수를 X명, 학생수를 X명이라고 세워놓고 여기서 뭘 비교할 거냐? 총 공책수를 비교할 거예요. 근데 남으면 공책수는 당연히 더해줄 거고 부족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덜 나눠준 거니까 공책수를 빼게 되겠죠. 그러면 5권씩 나눠주면 2권씩 남는다. 학생수 5명한테 5권씩 X명한테 5권씩 나눠주니까 총 공책을 나눠준 건 5X권인데 그 중에 몇 권이 남는다? 2권이 남으므로 더하게 될 것이고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X권씩 나눠주면 X명한테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줬던 공책의 양 5X 플러스 2와 6X-3은 같아야 되면 같다고 식을 두면 되고 X값은 5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총 공책수가 5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X라고 둔 건 학생수를 X라고 뒀기 때문에 공책수가 일정함을 구해서 학생수를 구하라. 학생수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책수를 만약에 구하라 그랬다면 공책수는 X값에다 5를 대입해야겠죠. 5를 대입하면 X값이 5 생략되는 곱하기 5 곱하기 5에 플러스 2하니까 공책수는 27권이 되겠네요. 동일하게 볼 건데 여기서 필수예제 그 다음 문제는 원가, 정가, 판매가 우리 보기에 나온 시 예제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텐데 원가라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들일 때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들일 때 사들이는 가격이에요. 문제에서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품이 팔리지 않자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다음으로 더 팔아라.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가를 X라고 두게 될 거고 그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였다는 게 정가가 되겠죠. 근데 정가는 그럼 다시 보면 20% 이익이다. 그러면 20% 이익이다. 우리가 전에 1학년 때도 배웠다시피 20%의 이익이면 당연히 반대로 말하면 X1 원가의 80%의 금액이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의 이익을 부렸으면
x1의 20%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x라는 가격에서 더하기 x라는 20%의 가격은 100분의 20 플러스 x이기 때문에 동량을 계산하면 1.2x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야 할 때 판매가는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1.2x에서 500원이란 값을 할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정가도 아니고 판매가도 아니고 원가도 아니고 원가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이익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판매한 판매가 1.2x-500에서 원가인 x1을 뺐더니 그 값이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라는 문제고 다시 계산하면 0.2x는 마이너스 500원 넘어가서 800원이기 때문에 x는 1,6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이 문제를 푸는 문제라서 우선 문제를 풀 때 원가, 판매가, 정가, 이익은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다만 표를 그려서 푸시는 게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개념들을 익혀보시고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데 5번에 특이한 문제가 있어요. 올해 학생 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한 420명이다. 2학년의 작년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럼 이 문제는 기준이 작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두시는 겁니다. 문제를 푸실 때 꼭 작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우리가 개념 설명할 거 없이 계산이 될 거고 다음 시간에 1차 방정식 활용 2에서 배우게 될 거는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와 농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도형에 대한 문제, 수에 대한 문제, 과부족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개수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건데 이러한 파트들의 문제들은 누구 하나가 딱딱딱딱 정해서 외우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외워서 푸는 것보다 실질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는 게 많은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1차 방정식 활용 첫 번째 진도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